자, 여러분, 2008년도 1회차 유통정보 볼까요? 네. 근데 이제 10분 드렸던 거는 뭐 안 풀고 시작하시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좀 푸시는 시간에 드렸던 거고요. 이게 이제 아직은 사지선자였을 때 시험이죠, 그죠? 시험이 아주 쉬워요. 아마 이때 정도로 나왔으면 여러분들 한 뭐 2주나 한 달 안에 합격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할 때는 안 되지만 기초 개념을 아주 쉽게 익히는 데는 좋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푸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 그 전체 한 번은 다 나갔지만 기초 개념이 약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의해서. 자, 1번 봅시다. 다음 중 ECR에 관한 설명.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몇 번 하셨어요? ECR 하면 여러분 생각나야 되는 것이 있죠. ECR 하면 여러분 생각나야 되는 것이 이제 일단은 그 개념 문제일 수도 있고 계층 관련된 카테고리 구분 문제일 수도 있고 크게는 그래요. 그리고 그냥 SCM의 일환으로서를 물어보는 건지. 기본적으로는 SCM 일환으로 나왔을지. 무슨 이제 이거를 이제 1레벨로 정의를 한다고 했죠. 제일 먼저 나온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 현업에서 먼저 그 구현된 것은 뭐죠? QR, 제조와 유통업체가 함께 협업해서 빠른 대응성과 납기 뭐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불필요한 제형을 없애기 위해서. QR 무슨 산업이죠? 의류. 그 다음에 ECR 무슨 산업? 가공식품이죠, 그죠? 이때쯤 와서 뭐 CPFR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해 보면 SCM이라고 부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에 구현된 SCM도 제조랑 공급업체 정도까지의 그런 통합, 시스템 통합과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전 공급사들망 전체를 아우르진 않고 있어요, 현재는. QR, ECR, 뭐가 있죠? EHCR, VR, 그 다음에 EFR, EFCR 뭐 이렇게 부르죠. 신선식품까지. 3레벨은 뭐라고 정해있죠, 그죠? 제조랑 유통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결국은 제조랑 유통이기 때문에 공급자와 고객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 프로큐어먼트, 전자조달, 정해진 공급자, 얼라이먼트를 장기 계약을 맺은, 얼라이먼트를 맺은 이 사람들과의 장기간의 거래. 그러한 사소하지만 반복되고 중요한 이것을 자동화시켜주는 게 전자조달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의 이제 핵심 세부 기술들이 제일 중요한 정보를 어디서 준다고요? 포스. 이 포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바코드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있죠, 아예. 들어있어요. 포스. 이 포스 정보는 각 한 매장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죠. 여러 매장에서 포스 정보가 생겨요. 그럼 한 매장의 정보만 분석하는 것은 다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모으고 전국에 가까울수록 좋죠. 모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뭐가 있어요? 기술들. 일단 네트워크를 통해야지 전국에 있는 걸 모으겠죠, 그죠? 네트워크를 치면 밴, 부가가치 통신망하고, 그 다음에 이 밴망을 통해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데이터를 서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게끔,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뭐예요?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 그죠? EDI라는 시스템이 송신자와 수신자 시스템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주고받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사에서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집산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오더를 생성해주는 시스템 두 개가 있죠. CAU와 EOS.
EOS가 먼저 나오고 CAO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성이 다른 상품에 감안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진 게 CAO예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문제는 이렇게 이런 이 계층에 관련된 기술 포스, 펜, EDI 얘는 하나로 묶어서 나왔었고 그 다음에 CAO 그 다음에 바코드 이렇게 4개를 이외에 다른 거 하나를 골라내는 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었어요. 이 81번 문제는 이러한 계층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계층 문제는 아니고 ECR 요 두 번째 계층에 해당하는 ECR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ECR은 무슨 산업이냐? 얘는 가공식품이고 얘는 가공식품 얘는 의류 얘는 의약품 얘는 신선식품 이렇게. 그래서 QR과 ECR에 매칭되는 산업을 잘못 매칭하는 그런 문제였죠. 부연 설명으로 보면 이제 3레벨에 이제 이러한 eProcurement라고 하는 대표적인 시스템 말고도 그 WMS라고 하는 창고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운송 관련 시스템, 그 다음에 OMS라고 하는 주문 관리 시스템, 이건 이거예요. CAO와 EOS, OMS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GPS, GIS 뭐 이런 것들 다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계층과 관련된 문제, 세부 기술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한꺼번에 다 기억을 해주시라. 그래야지 빨리 풀 수 있다. 자, 82번 봅시다. CAO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CAO OMS의 일종이죠. 그죠? OMS. 그리고 아까 전에는 첫 번째 문제와 연결해서 보면 3계층에 있었고 1계층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1레벨에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SCM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는 그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가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주문관리 시스템에는 EOS와 CAO가 있게 되겠고 얘네들은 이제 SCM의 일환으로 가져보자. 그죠? SCM의 일환으로 포괄이 되는데 얘는 다 무슨 방식? 푸시야, 풀이에요? 기본 푸시예요, 기본 풀이에요. 수요에 대응해내는 체제. 현대의 SCM은 푸시해야 되는 시스템과 풀해야 되는 시스템을 잘 구분해서 그에 맞춰서 하는 게 SCM이에요. SCM은 무조건 푸시, 무조건 풀 이런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 JAT라고 하는 기초 개념을 가지고 나서, 즉 린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나서 린 플러스 어자일이 되는 거예요. SCM은 얘가 이제 JIT에 가까운 거예요. 외국에서, 미국에서는 얘를 이제 린이라고 많이 썼고요. JIT에서 온 거기 때문에 미국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린이 이제 JIT에 가까운 거고요. 어자일은 린하고 아예 다른 게 아니라 이 초속 하에 낭비 제거가 없는 상황 하에서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량에 맞춰서 빨리 대응하시는 거죠. 안 팔리면 덜 만들고 급격히 하면 공급망을 통해서 쫙 끌어당겨서 그 생산 스케줄을 맞춰주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전혀 다른 것들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푸시 방식으로 운영된다가 아니라 풀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 특히 이런 것들은 기초적으로 어디서 와요? 얘한테 정보를 주는 게 뭐예요? 포스죠. 포스. 판매 시점 정보를 받아다가 끌어다가 자동으로 수요 예측을 해서 주문을 시스템으로 넣어버리는 게 EOS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관리자가 한번 감안을 하는 거예요. 인풋 할 때부터. 각 매장에서 각 제품의 수요를 인풋 할 때부터
시스템이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단말기 같은 것들로 이제 집어넣어주면 그걸 합산을 해서 본사에서도 한번 틀어서 관리자가 한번 봐서 주문을 전달하는 식이에요. 이 포스를 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풀이라는 뜻이에요. 풀. 포스는 팔려 나가는 정보잖아요. 그죠? 판매 시점 정보. 자, 83번 봅니다. 역 로지스틱스. 역 로지스틱스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병분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반대되는 말은 이제 그죠, 수물류. 흐름으로 보면 이쪽은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순물류가 다운스트림이에요, 업스트림. 얘가 이제 다운스트림이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죠? 방향, 얘는 업스트림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포워드 물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전방 물류, 그죠? 얘는 백워드, 그죠? 이 영로직스에 해당하는 세 가지 활동이 뭐가 있죠? 반품, 회수, 폐기. 최근에는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소비자 한쪽으로 간 다음에 고객한테 간 다음에 중간 창고에서 이걸 할지 이거를 할지를 구분하는 형태가 더 많아졌어요. 바로바로 돌아가니까. 어쨌든 이제 반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창고로 돌아가느냐? 완제품 보관 창고. 회수는 원자재 보관 창고. 폐기는 그냥 벌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반품에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 문제가 없는 것.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완제품 보관 창고로 와서 그런지 안 그런지를 확인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83번의 정답은 4번. 구매자가 실증을 느낀 제품은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건 뭐예요? 구매자가 실증을 느꼈다. 단순 변심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것도 반품이 됩니다, 그죠? 반품. 그래서 해당 설명은 반품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을 제외한다라는 말이 틀린 거죠. 자, 84번. 전자상거래를 도입했을 때 생기는 효과가 아닌 것. 정답은 이 인터넷이라는 거, 시스템이라는 거, 컴퓨터를 쓴다, 네트워크를 쓴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이 문제는 평생 갖고 갈 거예요. 보안 문제.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보안 문제의 감소. 모바일이 보안이 세요? 모바일 단말기가 보안이 세요? 이커머스를 쓰는 이제 데스크탑이나 랩탑이 더 보안이 세요? 네트워크를 쓰는 건 다. 근데 굳이 나누면 데스크탑 쪽이 더 나은 겁니다. 둘 다 보안 문제가 계속 풀어야 될 평생의 숙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85번 스타트 스탑 문자의 역할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스타트 스탑
45번이죠. A형. 스타트 캐릭터와 스탑 캐릭터에 대한 문제죠, 그죠? 고른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스타트 캐릭터와 스탑 캐릭터의 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리더기를 통해서 이렇게 읽을지 정해질 수 있죠. 얘는 양방향으로만 읽을 수 있어요. 전방향은 안 되고, 사방향은 안 되고, 양방향으로만 어느 쪽으로든지 읽을 수 있게끔 해주죠. 그 다음에 전체 구조도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맨 처음에는 양 옆에는 비어있는 뭐가 있어요? 콰이어트 존, 그죠? 뭐라고 해요? 여배. 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스타트 캐릭터. 그 다음에 바와 스페이스. 바와 스페이스. 그죠? 바와 스페이스의 그 캐릭터 단위, 하나하나 간의 간격을 뭐라고 불러요? 캐릭터 간 간격을 X 다이멘션, 그죠? 그 다음에 인터 캐릭터 갭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얘는 그래서 바와 스페이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진수 하나 읽어서 캐릭터가 하나가 되면 바로 읽어내느냐 아니면 띄어놓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 정도 간격을 갭을 준 다음에 읽느냐에 따라서 무슨 형 심볼러지와 무슨 형 심볼러지가 나온다? 이어져 있다. 연속형 심볼러지라고 분리형이나 뭐 단속형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대다수의 바코드는 무슨 형이다? 연속형이다. 공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연속형 심벌러지를 많이 씁니다. 바와 스페이스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위변주 됐는지를 확인하는 85번에서는 4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읽었는지 혹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 뭘 디지트예요? 체크 디지트 하죠? 체크 디지트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스탑 캐릭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콰이어트 존이 있죠. 그렇게 바와 스페이스바가 있으면 얘네를 끊어서 식진수로 변환했을 때의 값을 행여나 못 읽을까 글자로 번역을 해서 밑에 적어둔 부분을 뭐라고 하죠? 번역한다라고 하죠. 뭐라고 해요? 얘를 interpretation line이라고 하죠. 번역돼서 표기되어 있는 line, interpretation line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에 이렇게 주마등으로 쭉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를. 자, 잠깐 쉬었다가 와서 이어서 하겠습니다.